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간단하게 근해 공식을 이용한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초록 색깔 두 개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주황 색깔 두 개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더하고 있고 또 한 번은 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 가능한 거는 알파라고 하는 근과 베타라고 하는 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황 색깔 부분이 날아가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나오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알파랑 베타를 곱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구조 자체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거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앞에 걸 제곱해주게 되면은 4a제곱분의 분자 같은 경우엔 b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걸 제곱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4a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엔 루트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여기까지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b제곱은 날아가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4ac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a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주게 되면은 a분의 c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분이 고등학생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은 분명한 거는 a로 묶었을 때 x-알파와 x-베타는 제로. 자, 이 두 개가 어쨌든 같은 결과다 보니까 전개하고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부터 나와 있는 두 가지 인수분해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가 대각선 공식으로 합이 10이고 곱이 마이너스 144가 되는 거를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가능한 조합을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 거냐면은, 자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내가 이 두 개의 어떤 근을 더해보게 되면 분명히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양쪽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평균이라고 쓸 수 있겠죠.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따라서 평균이 5가 됐거든요. 이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마치 우리가 2차 함수로 방정식을 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은, 즉 우리가 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크고 작은 건 몰라요. 일단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센터요. 이 정중앙에 해당하는 평균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얼마라는 거지? 그쵸, 평균이 5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간격 두 개가 일치한다라는 거고, 간격이 얼마냐면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t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평균을 잡아놓고 알파랑 베타를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건 평균을 기점으로 t라고 하는 간격만큼 뒤로 간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라고 하는 것도 t만큼 앞으로 전진한 거니까 플러스 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일정한 간격만큼 빼고 더한 모습이 이렇게 두 근이라고 미지수를 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44라고 쓸 수가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놨었던 미지수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따라서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다시 한번 합차 공식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구해보니까 t제곱이 169가 나오시면서 t값은요 물론 두 개예요. 근데 두 개인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t라고 놨던 건 간격이거든요. 간격. 엄밀한 어떤 절대값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양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를 내가 직접 대입해도 순서만 바뀔 뿐 결론은 틀어지지 않아요. 여튼 지금부터 우리가 t값이 양수인 것만 발라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알파 자리, 베타 자리에 대입만 하시면은 두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건 5에서 13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건 5를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18이었다.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직접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번에 빠르게 적용해 보도록 하죠. 평균이 얼마입니까? 두 근을 더한 게 마이너스 4야. 그럼 따라서 평균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를 구하기 전에 미리 적을까요?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왼쪽으로 t만큼 같다고 생각할 거고,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에서 t만큼 오른쪽으로 같다고 생각하자. 이때 두 개를 곱한 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막상 구해보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은 4 마이너스 t제곱의 결과가 이렇게 1이었다. 그럼 따라서 t제곱의 결과가 3이니까 우리가 양수만 신경 쓰자고 했죠. 간격이니까. 따라서 간격이 루트 3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라고 한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될 거고, 베타라고 한 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각선 공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